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액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지원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여파 이후 첫 대면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이행 내용도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남원의 한 장애인협회 전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유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고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청년 취업의 정당한 채용 절차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전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유 전 시장 측은 B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 액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지원액만 늘리기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지원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에 사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아이는 0.85명.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전국 합계 출산율 가운데 전북 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용품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산 장려금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정책인데 지자체마다 그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첫째를 낳으면 김제시는 800만 원을, 전주시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째부터 셋째 아이까지는 김제시가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남원시는 넷째부터 2천만 원을 지원하며 다른 시군보다 지급 금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김제시는 출산 장려금 지원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 낳기 힘든 시기에 김제시는 지난해 임산부와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명가량 증가했어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상향으로 아이를 더 낳겠다고 하는 임산부들과 전화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군산시는 첫째 아이 출산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창군은 첫째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을 3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장려금 지원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금 지원액만 늘리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같은 현금성 지원도 이제 출생률 제고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라든지 정부에서 이제 공공보육시설 등과 같은 이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출산 장려금.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의료와 교육,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중장기적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이번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최근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총선 당시 내놨던 약속과 발언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윤 의원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윤준병 의원님께서 행정의 달인으로서 또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읍 시민들과 함께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정읍 시하고 함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한 3년 전후 이렇게 우리 시민들 모시고 약속드린 내용들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이상 묵은 과제 제대로 풀어드리겠다. 또 정부 예산 신장률보다 우리 정읍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 신장률이 높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고 2019년 제가 선거 과정에 있어서 직접 제가 약속드린 제 1번째 과제가 내장 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20년 묵은 수건 과제니까 쉽지 않겠죠. 여기 맥고비를 넘었습니다. 사실은 국정감사 시기에 산림청 차장을 불러서 이거 빨리 해라. 안 하면 국감 제대로 관리하겠다. 그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했던 내용. 이제 작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관위원이 14분인데 저 포함해서 14분인데 제가 이제 위원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엄정한 원칙, 또 기준 이렇게 해서 공천한다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천은 일반 이해관계와 일반 민원과 완전 다른 내용인 걸 저는 실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공천 한 분 한 분, 공천 대신 후보 한 분 한 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6개월 지나서 각기 의원님들 하시는 내용들 이렇게 되면 지금 오히려 진짜 잘한다. 안 된다고 또 중복되니까 안 된다고.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따오는 것 이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읍 발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 위주로 국기를 확보했습니다. 금년 정부 예산 신장률 5.6%인데 우리가 2.2%. 3년 연속 정부 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국비 예산 확보율 하겠다고 약속드렸던 거 연속 공약 이행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 초에도 우리 시장님과 강경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 지금부터 준비해서 신규 사업 잘 발굴해가지고 내실 있는 내년도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남원경찰서는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남원의 한 장애인협회 전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부장 A씨는 장애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보관해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족을 임원으로 채용하는 등 법인을 사유화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올해 핵심 법안으로 내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통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북 정치권은 올 상반기 국회에 대광법을 의결시킨다는 게 목표인데요. 대광법 통과를 위한 활동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또 간선 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30%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광역교통 문제를 국가가 나서 개선할 수 있게 되는데요.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올해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오랫동안 우리 과제로 남아있는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이라면서 이 대광법을 꼭 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